며느리한테 서운한 감정은 말로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딱히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설거지하다가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들한테 말하자니 며느리랑 사이 나빠질까봐 못하겠고, 혼자 사귀자니 너무 속이 쓰려요. 그 감정을 오래 혼자 안고 사신 분, 오늘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근데 먼저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해요. 그 돌덩이를 가장 오래 안고 있는 사람이 서운하게 한 며느리가 아니라 서운함을 느낀 나라는 거예요. 상대는 이미 잊었어요. 그 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며칠째 그 장면을 되감고 있어요. 서운하게 한 사람은 가볍고 서운함을 느낀 사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잔인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똑같이 며느리한테 서운한 일을 겪고 똑같이 가슴이 찌릿했는데 어떤 분은 그 감정을 몇 달째 안고 살고 어떤 분은 그날 저녁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어딘가에서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같이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김 여사님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분은 아들 생일을 한 번도 그냥 넘긴 적이 없어요. 25평 아파트에서 셋이 살던 시절에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 넘어가던 해에도 아들 생일날엔 꼭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일 아침엔 미역국 한 냄비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끓여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엄마가 끓인 미역국이랑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이 다르다는 걸, 그 냄새가 다르다는 걸 아들은 알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늦게 장가를 갔어요. 40이 다 되어서야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생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혼자 미역국 먹는 아들 옆에서 같이 숟가락 들던 날들이 그렇게 쌓였어요. 올해 생일엔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이니까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전날 사둔 한우를 꺼냈어요. 미역국엔 꼭 한우 양지를 써야 제맛이 난다고 평생 믿어온 분이에요. 마트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참기름에 먼저 볶고 육수에 오래 끓였어요.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딸기 케이크도 샀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예요. 한 손엔 미역국 냄비, 한 손엔 케이크 들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아들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생일날마다 눈 뜨자마자 달려와서 엄마나 몇 살 됐어? 하고 묻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요. 늦게 장가간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생겼으니 됐다 싶었어요.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김 여사님이 들고 온 냄비랑 케이크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 둘이 예약해놨어요. 김 여사님이 웃었어요. 아, 그래? 그럼 이거 두고 갈게. 냄비를 건네고 돌아섰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도 이미 준비했다 해서 도로 들고 나왔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내려오는 내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파트 앞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케이크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부끼리 생일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들도 잘못 없어요. 근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40해 가까이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온 엄마가 첫 번째 예약에 밀린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케이크를 혼자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받는데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아들 생일이 다가와도 미역국을 끓여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가고 싶은데 또 그 표정을 볼까봐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김 여사님 혼자 조금씩 세상을 좁혀가고 있었어요. 이분이 잘못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그 삶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새 전부 바깥에 있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면 잘한 거고, 며느리 표정이 굳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했다는 한마디가 40해 가까운 미역국을 한 번에 무너뜨린 거예요. 며느리가 흔든 게 아니에요. 기준이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얘기가 좀 찔리는 분 있으세요? 며느리 반응에 따라 하루의 온도가 달라진다면 지금 내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이 불편하다면 오늘 이 얘기가 제대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최 여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비슷한 또래예요.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최 여사님한테는 처음 보는 손자의 입학식이었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날짜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보고 알았어요. 손자가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는데 옆에 며느리 친정엄마가 서 있었어요. 최 여사님이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아들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들이 난처해지고 며느리랑 사이만 나빠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그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자 옆에 서 있는 친정엄마 얼굴이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운함한테 내 하루를 내줄 거냐고. 며느리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손자 할머니예요. 그 사실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새벽 2시였어요. 최 여사님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며칠 뒤 문구점에 갔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이랑 연필 세트를 샀어요.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한테 직접 쥐어줬어요. 1학년 됐다고 할머니가 주는 거야.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봐봐 했어요. 며느리가 최 여사님을 보면서 조용히 고맙다고 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최 여사님이 생각했어요. 서운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입학식 사진이 아프지 않은 척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밤에 잠 못 이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서운함한테 하루를 내주지 않은 거예요.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해도 나는 손자 할머니라는 걸 새벽 2시에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표정을 굳히는 순간 그게 곧 나에 대한 평가가 됐어요. 최 여사님은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해도 나는 손자 할머니라는 걸 새벽 2시에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아팠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아픔한테 하루를 내줬고 한 사람은 아프면서도 자기 하루를 지켜냈어요. 여기서 200년 전 한 사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을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외면했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정약용은 골방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아이들이 기웃거리면 불러서 글을 가르쳤어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니까요. 세상이 죄인이라 불러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18년이 지났어요. 유배에서 풀려날 때 처음에 문을 걸어 잠갔던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을 했어요. 죄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른으로 나간 거예요. 선생님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 세상도 너를 천하게 대한다. 유배지 골방에서 나온 말이에요. 몸으로 살아낸 말이에요. 다시 김 여사님 생각이 나요. 아파트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케이크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던 그분.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 냄새가 아직 손에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을까요?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며느리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김 여사님 본인이에요. 그 기준을 이제는 조금 안쪽으로 옮겨올 때가 된 거예요. 최 여사님이 새벽 2시에 천장을 보며 스스로한테 물었던 그 질문이 생각나요. 이 서운함한테 내 하루를 내줄 거냐고. 그 질문 하나가 문구점으로 이끌었어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아프면서도 자기 하루를 지켜낸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품격이에요.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오늘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그 사람 대신 이 무게를 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내 것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밤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평생을 버텨온 시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내 편이에요. 이 채널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을 썼던 것처럼 오래 쌓인 산 옆에 조용히 앉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같이 가요.